저 오늘 진짜 기쁩니다. 책수다가 벌써 4회를 맞이했는데요. 4회를 맞아서 정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거든요. 이전 회차까지는 아무런 소개 없이 바로 책 이야기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의 저자 박하나 선생님 모시고 같이 책수다 나눠볼게요. 작가님 들어와 주세요. 이 책 관련해서 이제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요. 가장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육아노동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의 표현으로 쓰게 되신 건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가사노동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 맞아, 가사도 사실 노동이지, 물론 집안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엄연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육아도 되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를 재우고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입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일이거든요. 하나하나. 정말 회사 다닐 때랑 똑같이 하루에 정말 쉬지 못하고 계속 종종거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논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애 보면서 노니까 좋아?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나 안 노는데? 나 분명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육아도 노동이구나. 그래서 나는 육아 노동자다. 이런 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육아 노동자 분들께 너 놀잖아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라 라는 매뉴얼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감독하고 지시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퇴근이 있잖아요. 육아 노동자는 그런 게 조금 불명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출근과 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삶이랄까? 그리고 뭔가 다들 요즘에 워라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육아 노동자들에게는 워크와 라이프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지시를 받는다든지 또 나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기보단 굉장히 뭔가 내가 팀장으로서 뭔가를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기획도 내가 하고 실행도 내가 하고 모든 것을 다 약간 내가 해야 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버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 혼자일 때 내 일상을 영위하는 거랑 아이가 있을 때 여기 책 안에서는 2인분의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1인분의 삶을 추가로 또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그 일이 진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겪으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면면들이 이 책 안에 아마 녹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명확한 소제목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 질문은 진짜 꼭 아이가 있거나 임신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직접 뱉어본 분들도 꽤 계실 테고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살면서 10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자기가 아이일 때도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질문 몇 번쯤 받아보신 것 같으세요?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임신 20주 정도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때가 다가올수록 다들 딸이래, 아들이래? 나 오늘 초음파 보고 왔어. 병원 갔다 왔으면 딸이 아들이야?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초유의 관심사. 네, 정말 초미의 관심사. 모두가 집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 또 아이들이 이제 신생아 조금 어릴 때는 특히 좀 외양만으로는 여성, 남성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꼭 알아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처럼 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여쭤보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냥 이제 길에서 그냥 만난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분들, 식당에서, 가게에서, 길에서 마주친 분들,
그게 다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아이에 대해 모두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성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책 안에도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세상은 이 애가 여자애냐 남자애냐를 계속 가르려 든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게 길 가면서 저 혼자 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되게 이렇게 훅 들어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검열도 없이 그런 게 조금 의아했고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느끼셨던 것들이 진짜 이게 한두 번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판단할 때 보통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은 얘가 얼굴이나 뭐 외모, 옷을 어떤 거 입고 있는지 그런 건가. 어떤 건가요? 뭐 머리띠를 하고 있으면 여자애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좀 돌 이하의 아이들한테 어떤 굉장히 성별을 표기하려는 근데 이제 양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딸 엄마들은 꼭 아이한테 좀 헤어밴드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물어봤을 때 얘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딸 안 같은데? 딸처럼 안 생겼는데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는 주변의 친구들도 워낙 많았고 또 저희 아이는 반대로 제가 좀 이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서 아이의 옷이나 이런 거를 꼭 자동차 그려져 있고 파란색만 입히고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좀 그런 소위 뭐 보통 여자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뭐 그런 신발을 신었다 하면 어머 왜 애한테 일부러 여자 옷을 입혔냐 얘 진짜 아들 맞아요? 이런 식의 좀 되게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오지랖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 안에서 되게 명쾌하고 되게 통쾌한 한 문장이 있어요. 보편적인 남자아이는 없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작가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매뉴얼화된 이래야 한다라는 남자아이의 형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왜 사회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강요하려 드나 이런 생각을 참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들은 엄청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요. 좋은 아빠, 그냥 엄마라는 파트입니다. 제목에서 뭔가 좀 느껴지시지 않나 싶은데요. 얘기 꺼내기 전에 저도 한번 이보영 배우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 남편인 지성님은 어디에서든지 다 막 추앙받을 정도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너무 가정적인 다시는 없을 유니콘 같은 남편 이런 이미지인데 나는 그냥 엄마다. 나는 그냥 해야 될 일 하는 사람. 저런 남편 만나서 좋겠네. 이런 말 듣는 사람이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좀 비슷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이. 왜냐면 저도 정말 딱 그런 포인트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였는데 물론 저희 남편이 뭐 굉장히 좋은 양육자고 저에게 굉장히 좋은 파트너예요. 아이한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같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하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남편이 하면,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이 저희 남편 동상 세워주는 줄 알았어요. 막, 너무 잘한다. 막, 너무 진짜 없는 아빠다. 막, 외국에 살다 왔냐.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너무 정말 다르다. 막, 이런 얘기. 근데, 좀 되게, 그 얘기가 처음에는 저도 물론 당연히 저의 배우자를 칭찬하는 말이니까 좋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애기 어렸을 때 문화센터를 데리고 다니는데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런 아빠가 어딨냐. 애기 그 어린 애를 데리고 둘이서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정말
근데 저는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좀 기본적인 것인데. 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칭찬을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왜 항상 남편은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고 엄마는 그냥 디폴트, 엄마는 그냥 뭐 너는 네 할 일 하는 거지 누구의 칭찬을 바라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대신 또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엄마한테는. 그런 시선의 차이가 좀 굉장히 저를 좀 힘들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결혼 생각해본 적이 사실 잘 없고 그럴 나이인데 그런 입장에서도 항상 좀 언론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저를 약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아요.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받아요. 몇 년 사귀었어? 아, 결혼할 때 됐네. 아니면 헤어질 때 됐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더 만나는 건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그러면서도 막 빨리 결혼해야 애를 낳지, 늦게 결혼하면 못 낳는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가임기 지도까지 만들고 막 나라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게 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접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과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정말 충격을 받은 게 그런 노키즈존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카페나 그런 공간들이 사실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나라는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나에게는 빨리 애를 낳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란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정말 이상한 게 일단 낳아놓은 아이들조차 굉장히 계속 배제되고 아동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계속 애를 낳으라고 압박을 한다는 것이 우리 출생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인구 절벽이 많다. 되게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고 또 노키즈존이나 맘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출산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남자랑은 다르게. 남자가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경력단절이 되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뭐 승진이나 보상에서 계속 배제되고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원래는 제주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셨는데 아이 엄마가 된 지금 돌아보니 내가 좋아했고 자주 갔던 그 공간들은 다 노키즈존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받으신 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걱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노트북 챙겨서 나갔을 때 여기서 입장을 거부당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조금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어디를 갔는데 그 문 앞에서 노키즈존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상황에 처하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랑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이제 조금 크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안 들어가 엄마? 왜 안 들어가? 그러면 아이한테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너가 있어서 안 된대. 너는 못 들어온대. 왜? 그러면 너가 아이라서. 너가 저기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너가 뛸 수도 있고 음식 흘릴 수도 있어서 못 들어간대.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나요? 아이들한테? 저는 그게 되게 좀 속상한 부분이고 제주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아이가 생긴 곳이거든요. 사실 제주도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기억인데 제주도가 지금 전국에서 노키존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네, 노키즈존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이랑 있으면은 여행 동선 짤 때 많은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아기 의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는 계속 찾아서 여기가 노키즈존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딘가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거절당해도 그냥 뭐라고 항의하지 말고 항의하면 맘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의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여긴 내가 못 들어가는 데구나.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떠들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몰라라는 사실 퍼센테이지도 따질 수 없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아이들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거는 정말 사실 누구 머리에서 처음 나온 생각인지는 몰라도 참 대단한 어떤 논리 점프가 아닌가. 약간 엄청난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공중도덕 안 지키는 사람 정말 많지 않나요? 정말 많죠. 꼭 아이가 아니라도 어른들도 정말 많고 그거는 어떤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정말 개인의 차이일 뿐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유독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가? 아이들 당연히 시끄럽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 조절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흘리죠. 아이들이 소근육, 이 손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흘리는 것들이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따른 일들을 단순히 그냥 내가 보기 싫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자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자로서의 아동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편하게 네, 혐오를 간편하죠. 하는. 네. 개인이 이렇게 성평등한 세상에서 아무리 키우려고 노력해도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기울어지는 느낌을 좀 받곤 해요. 예를 들면은 좀 이 책 안에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거든요. 일례로 제가 커오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기세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쵸. 조금 저처럼 이렇게 좀 이목구비 좀 진한 분들은 정말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순둥하는 그런 상을 바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생겼으면 같은 말을 해도 더 부드럽게 해야지. 예쁘게 해야지 말을. 이런 근데 말을. 정말 내가 기가 셌나? 라고 생각해보면 말해야 될 타임에 제가 할 말을 했을 뿐이거든요. 네. 같은 행동을 남자들이 했을 때는 자기 일 잘하는 사람, 그럼요, 자기 목 잘 챙기는 사람, 여기 나와 있듯이 용감하다, 씩씩하다, 남자답다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과격하다, 기가 세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칭찬인데 기분 나쁜 거 야무지다. 남자애들한테 절대 야무지다고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단어들에 있어서도 좀 아이 키우시면서도 네. 순간순간 불쑥 나오실 때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그걸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얘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 때 보면 그 또래 아이들은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여자 남자를 가르거나 뭐 그런 게 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막 뛰어다니면서 놀면 꼭 거기에 아유 쟤는 여자애가 저렇게 뛰어다녀서 뭐 어떡하지 이런 말들이 꼭 있어요. 근데 남자애가 뭐 철봉에 매달리려고 한다거나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양육자들 자체도 좀 덜 말려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하지마 위험해 이렇게 좀 제지를 하는데 남자애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뭐 더 가봐.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가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격려하는,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여자아이들도 그런 격려와 그런 위로 응원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성스럽다. 기가 세다. 근데 그게 여자아이들한테 할 말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들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저도 모르게 여자아이들이랑 남자아이들한테 약간 기대하는 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아이들 선물을 사줄 때도 저희 이제 제 아이 친구들 선물을 사줄 때도 남자애들은 왠지 뭐 우주선, 뭐 공룡 이런 걸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그래도 또 애들이 다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자애들한테는 인형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책 안에서 엄마 자격 검정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신 그
끝없는 시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아직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아마 애가 한 대학 가면 끝날까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는 워낙 뭐 결혼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엔 또 뭐 그 자식이 아이 낳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사회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엄마들한테는 항상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했냐 못했느냐를 굉장히 따지는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건 이 시험에서 어떤 답을 내도 정답은 없고 만점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비난을 받거든요. 어떤 거냐면 모유 수유,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이제 또 모유 수유를 하면 쟤는 왜 저렇게 자기 몸을 챙길 줄 모르고 애한테 올인을 하냐. 너무 저런다. 애밖에 모른다. 이런 비난을 받고 또 분유를 또 먹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엄마가 이기적이야. 그렇게 자기 몸만 생각해서 애를 분유 먹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요. 이제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아이가 모유 분유 끝나고 나면 이제 이유식이라는 걸 먹거든요. 네. 이제 처음부터 고형식을 못 먹기 때문에 좀 유동식 같은 형태의 죽 같은 걸 먹어요. 이유식을 또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걸 뭘 또 집에서 다 만들고 있어. 그렇게 애가 집에서만 만든 거 먹이면 애가 입이 까다로워져. 이런 얘기를 듣고요. 근데 또 이제 사서 배달시켜서 먹인다고 하면 아유 불쌍하다.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해먹고 이래요. 이게 약간 그거네요. 피드백 지옥.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쩌란 말이지? 어쩌란 말인가? 그냥 트위스트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도 비난을 받아요. 정말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인 한. 저도 뭐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여성 연예인들이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티즌들이 갑자기 태도가 굉장히 조언과 무언가의 탈을 쓴 고나리꾼으로 변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유 수유를 하면은 모유 수유 한다고 뭐라고 하고 분유 먹이면 분유 먹인다고 뭐라고 하고 진짜 끝없는 시험이 계속 있는데 무엇도 통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보면은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되게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했던 말처럼 세상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어떻게 기쁘게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아이를 갑자기 낳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무표정이고 이렇게 막 웃고 잘 웃고 이렇게 좀 상냥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무섭다 이런 얘기, 막 기가 세다, 제 옆에 있으면 힘들다 뭐.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났더니 길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이 저한테 뭐 말을 걸고 되게 하대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기 엄마 뭐 여기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훨씬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여성 자체에 대한 혐오와 멸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흐르는 속에서 과연 아이를 아직 낳지 않은 여성들이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존중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 동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때는 되게 빨리 결혼을 해서 차라리 빨리 늙어버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긴 한데 왜냐면 저는 제가 돌아보면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뭐 지금도 사실 뭐 20대 지만 무언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는 시기가 진짜 10년 이상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는 어떤 세상이 보는 그런 중2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어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또 고등학교 때는 여고생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시도. 20대 초반에는 여대생. 끝이 없어요, 이 프레임은. 그래서 뭐 개념녀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거 하고 싶고. 왜냐면 여대생이라는 프레임 안에는
너무나 진짜 이제 너무 고리적 단어지만 된장녀 프레임이 좀 있거든요. 이걸 또 탈피하고 싶어서 개념녀 하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면 또 다른 프레임에서 또 다른 프레임 속으로의 탈출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젊은 청춘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다 포기하고 빨리 그냥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단계의 프레임들이 정말 짧은 텀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느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기를 포기하겠어가 아니라 나도 나서서 발언하고 참여해서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수정해 나가는 일에 동참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마 작가님도 지금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이 세상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원고가 사실 막 쉽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 이 원고도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세상을 좀 바꿔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약간 또 준비 멘트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이렇게 구분지어지지 않고 정말 그냥 아이인 자체로 또 그냥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갑자기 또 약간 들고 뭔가 하고 싶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늘 이렇게 이상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